앞에서 C 언어의 핵심 부분인 그 포인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학습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문자와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죠. 그 문자열이 포인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자와 문자열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이러한 포인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컴퓨터에서는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자 표현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컴퓨터에서는 그 각 문자에 그 숫자, 특정 숫자를 할당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코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자기는 그 안에 이진수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A, B, C, D라든지 이러한 문자들도 이진수를 통해서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문자에 대해서 이진수를 할당한 것을 이제 이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거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ASCII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 표준인데 8비트를 가지고 1비트 8비트를 가지고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데 이 8비트 갖고 문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2의 8승 그 256까지만 표현합니다. 256개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영어 문자들하고 영어 문자 그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 숫자 그리고 이제 뭐 특수 기호들 이런 것들만 표현해요. 그래서 영문자하고 숫자, 알파 뉴메릭이라고 그러죠. 영문, 숫자, 그리고 뭐 따옴표 이런 특수한 기호들, 이런 거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나 그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0에서 127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고 128부터 가지고는 이제 특별한 코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게 유니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코드라 해서 이건 16비트 문자 코드입니다. 16비트이기 때문에 2의 16승 약 이게 64,0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이 유니코드의 일부 영역에 할당을 해가지고 뭐 한글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그 일본어라든지 아라비아어라든지 프랑스어, 독일어 모든 세계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자바와 같은 언어는 이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C 언어는 아직도 그 ASCII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가 이제 C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문자형 변수죠. 그게 캐릭터 타입인데 CHAR 이렇게 이제 차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이제 문자 변수라는 거하고 이제 문자 상수라는 걸 좀 알아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 변수를 쓰는데 요 캐릭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에는 이런 이제 캐릭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short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int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long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float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더블 타입이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타입에도 unsigned라는 게 있고
signed라는 게 있어요. short 타입에도 unsigned short이 있고 signed short, int에도 unsigned short, signed short 있는데 이제 그 아무 말이 없으면 signed죠. signed고 이제 이걸 양수로만 표현하겠다 그럴 때 표현할 때는 unsigned라는 걸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캐릭터는 1바이트로 표현하고 short는 2바이트, int 4바이트, long도 4바이트, float 4바이트, double은 8바이트로 표현한다고 앞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캐릭터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캐릭터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변수명 code1 이렇게 주고, 이렇게 캐릭터 타입에는 캐릭터를 이렇게 직접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A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대문자 B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어퍼스트로피 마크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럴 때 문자 코드를 직접 문자를 이렇게 직접 프로그램 코드상에 이렇게 표현한 그 형태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럴. 그 값, 원본 값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 리터럴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은 숫자를 그대로 한 거를 숫자 리터럴이에요. 넘버 리터럴이죠. 그래서 이 A라는 문자를 이렇게 직접 저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타입을 해서 코드 2에는 65라는 수를 저장했습니다. 캐릭터라는 거는 어차피 8비트로 아까 그 ASCII 코드로 된다 그러죠. 8비트로 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20 그 8에서 127까지 256개의 수를 표현합니다. 256개의 수를. 그래서 이거를 0에서 255까지만 하려면 unsigned character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제 8비트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든 이 65 숫자를 넣든 간에 ASCII 코드라는 코드 자체가 수라고 그랬죠. 이진수로 표현한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문자에 대해서 그 이진수로 표현한 숫자를 하나 대응시켜 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A에 대해서 이진수로 표현한 ASCII 코드 값을 10진수로 변환하면 65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대문자 A랑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코드 1을 프린트하는데 똑같은 코드를 두 번을 하죠.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 타입으로 C, %C 하면 문자로 찍어달라는 거고, %D 하면 10진수로 찍어달라는 거죠. 데시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코드 2도 찍는데 똑같이 하나는 문자로 찍어주고 하나는 10진수로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면은 코드 1에 A, 코드 1은 65 이렇게 찍죠. 그래서 문자로 찍어달릴 땐 A로 찍어주고 10진수로 찍어달릴 땐 65를 찍어요. 즉 ASCII 코드로 하면은 2진수로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01000001이기 때문에 이거를 10진수로 변환하면은 65가 납니다. 근데 이제 16진수로 뽑아 찍어달라 그러면은 0x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0x로, %x로 찍으면은 얘를 어떻게 찍냐면 0x41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16진수 41이 10진수로 65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진수로 찍으면 65를 찍고, 코드 2도 마찬가지로 65를 문자로 찍어달라면 A를 찍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를 찍어주니까, 그 10진수로 찍으라니까 65를 그냥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 ASCII 코드도 결국은 숫자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다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문자하고 대응시킨 그 이진수를 문자랑 대응시켜 놓은 거를 ASCII 코드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 문자들이 그 ASCII 코드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걸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각 ASCII 코드 값에 대응하는 문자가 어떤 건지 알아보는 이게 이제 간단한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 unsigned로 해놨죠. unsigned로 했으니까 얘는 unsigned 캐릭터로 했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라는 이제 변수명을, 문자형 변수명을 가지고 코드를 32부터 해서 128까지, 128보다 작을 때까지, 127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이제 요거를 하나는 10진수로 찍어주고 하나는 문자 타입으로 찍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32는 공백 문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찍습니다. 33은 느낌표가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찍어보면은 65에 대해서는 A를 찍습니다. 이걸 16진으로 한다면 0x41이고 2진수로 010000
0001이라고 그랬죠. 66은 B를 찍어요. 그래서 이건 0x42가 되고 이진수라면 01000010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소문자를 찍게 되면은 소문자에는 97부터 소문자 1을 찍어요. 그리고 16진수라면 0x61입니다. 61이기 때문에 01100001이고 이제 소문자 B는 98에서 0x62 16진수로 그래서 이건 0112진수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쭉쭉쭉 나가고 126을 찍어라 그러면 이런 요 물결표가 126이에요. 그 다음에 127을 찍으라면 127은 없는데 이런 네모난 걸 기호를 찍죠. 이렇게 해서 각 그 아스키 코드에 대응하는 문자가 뭔지를 한 번씩 다 찍어보는 예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한번 문자열이 이제 스트링이라고 그럽니다. 이 문자열은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결국 문자열이라는 얘기는 문자 한 개 이상의 문자입니다. 문자들 여러 개를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해요. 문자열이라고 해요. 결국 문자가 한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인용보 갖고 합니다. 이중 따옴표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로 한 거는 문자예요. 문자 하나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면은 문자열이 됩니다. 한 개 이상은 다 문자예요. 이것도 문자열이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문자예요. 이게 다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이런 문자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열 상수, string constant, string litera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자 상수,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 뭐 이렇게 hello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하면은 요 문자열 자체는 하나의 주소로 받아 먹습니다. 이 문자열이 어딘가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정의를 내리면은 어딘가 저장되거든요. 저장되면은 HELLO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럴 때 요 hello라는 걸 대표하고 있는 거는 요걸 가리키는 주소. 요거를 가지고 주소가 이 hello라는 스트링 문자열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배열하고 똑같죠. 배열 개념. 그래서 나중에 배열하고 딱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들의 배열은 그 배열의 주소, 즉 이름이 주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이름이 없지만 컴파일러가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컴파일러는 알고 있고 여러분이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게 하나의 주소처럼 먹어요. 스트링이지만 주소가 이거를 대표한다라는 걸. 그래서 배열의 이름처럼 그 주소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포인터로서 가리키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포인터에 저장될 수가 있겠죠. 주소가. 그리고 리터럴 이 문자 스트링은 특징이 자동으로 맨 마지막에 널이 추가됩니다. 즉 0이 추가돼요. 왜냐하면은 이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자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배열로 저장되고 배열될 때도 0을 추가해야 됩니다. 즉 문자열의 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널 캐릭터, 이건 널 문자라고 좀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여러분이 안 집어넣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안 보이지만 마지막에 널 문자가 저장돼 있어요. 널 문자는 백슬래시하고 이렇게 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 이렇게 적어도 요거 맨 뒤에 보면 맨 뒤에 널 문자가 추가돼요. 실질적으로 이걸 배열에다 집어넣으려면 문자는 4개지만 공간은 5개가 필요합니다. 널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이 문자열 상수죠. 요거는 이런 거는 여기에 저장된 건 상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해요. 이 문자열 상수는. 변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집어넣고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 변경 좀 하겠다 그러면 문자열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변수를 선언하면 돼요. 그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딱 1차원 배열밖에
1차원 배열로 저장하면 됩니다. 물론 2차원에도 할 수 있지만 문자열은 보면은 1차원이면 되죠. 이렇게 똑같잖아요. 1차원 배열하고 딱 개념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서 문자열을 저장하면 이제 그건 배열이기 때문에 변수가 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1차원 배열에 저장을 하면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문자를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문자열을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고 시작해라. 직접은 못 바꾼다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캐릭터 타입에서 특별한 문자를 하나 제공해 주는 거 있는데 그게 널 문자입니다. 널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번에서 그 포인터 변수 배울 때 포인터 변수에서도 그 초기화할 때 포인터 변수 초기화에서도 널 포인터를 썼죠. 같은 값이에요. 제로라는 같은 값을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널 문자로서도 쓰입니다. 어차피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 초기화할 때는 널 포인터라고 그러고 이 문자 끝에 들어가서 문자열의 끝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는 이게 널 캐릭터라고 그래요. 널 문자라고 합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문자열은 어디서 종료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센테니얼, 경계값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문자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널 캐릭터가 삽입된다. 자동으로 상수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변경하려고 변수화시키기 위해서 문자열을 그 배열에 집어넣고자 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기가 넣고자 하는 문자들을 그 배열을 선언해가지고 1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한 개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고 반드시 이렇게 마지막에 널 문자를 넣어줘야 돼요. 나중에 이걸 프린트 한다든지 할 때 널 문자를 만나면 프린트를 안 하니까 널 문자 만날 때까지 프린트 한다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하면은 귀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화하는 게 편해요. 그냥 그 1차원 배열 선언해주고 거기다가 헬로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헬로가 이렇게 HELLO 하고 여기 마지막에 널 문자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배열 크기를 6개로 잡아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5개죠.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해 주려면. 그래서 배열 이렇게 크기를 정하고 들어가도 되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배열의 크기를 초기값에 맞추어 설정합니다. 그래서 캐릭터하고 스타일 해가지고 스트링에서 cbible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배열의 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문자 길이는 7이지만 요 배열의 크기는 8을 잡을 겁니다. 요 문자 배열의 크기는 7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에 가서 0이 하나 추가돼서 실질적으로는 8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땐 7처럼 보이죠. 자, 그럼 문자별에 문자를 저장하는 게 그 초기화할 땐 그렇게 하고 각각의 문자 변경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자 배열에 어떤 문자를 바꾸고 싶다 할 땐 개별적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str0에다 w를 집어넣겠다. 뭐 0을 5를 넣겠다. 월드 이렇게 넣으면은 문자열 원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복사한다든지 다른 문자로 바꾼다든지 할 때 그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h가 확장자가 h인 게 헤더 파일인데 요 stdio.h에 기술되어 있는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스트링 카피 strcpy를 사용하면 문자열을 문자 배열에 복사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strcpy 스트링 카피 해라 해서 str에 world 이렇게 저장해 주면은 요 world라는 스트링이 문자열이 요 str
이라는 스트링 배열에 이제 주소만 지워주면 돼요. 배열로 딱 카피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캐릭터 하고 str 하고 요 크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으로 잡아주면은 나중에 요 str 그리고 요 배열의 이름 주소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요 스트링이 요것도 주소라고 그랬죠. 주소처럼 여기서 world라는 그 스트링이 어딘가 저장돼 있을 텐데 메모리상에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걸 가르친 주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스트링으로 하나하나씩 카피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요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문제인지 알겠죠?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자, 예를 이제 들어봅시다. 몇 가지. str16, str6에서 서울이라는 스트링을 저장하고 str2, 3에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저장해요. is, str3는 이렇게 저장했죠. 그래서 printf에서 스트링으로 찍어라 해서 여기에 스페이스 하나씩 찍었죠. 그래서 str1, 2, 3 찍으면은 어떻게 찍을 거예요? 이렇게 찍죠.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하고 찍죠. 근데 이걸 스페이스 안 주고 이걸 예를 들어서 %s, %s, %s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어떻게 찍어요? 서울 이거 붙여요. Seoul is 그 다음에 이것도 붙어버려요. Seoul is도 하고 스페이스 없이 찍어버립니다. 그 대신 여기는 여기는 스페이스가 있죠. 여기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다음 예제 보시면은 요건 이제 문자열의 배열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 배열의 초기화 시킬 때 그걸 컴퓨터에서 K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이제 그 프린트를 찍는데 프린트를 찍으면은 0부터 하나하나 배열에서 스트링 str0 찍고 str1 찍고 하면은 KO에서 제일 처음에는 요거 찍겠죠. K 컴퓨터 요걸 찍겠죠. 자, 근데 요 K가 틀렸죠. 그래서 str0에다가 C를 바꿔넣어라. C로 집어넣어라. 그럼 요게 이제 배열 원소 하나를 바꿔서 C가 요로 바뀌어집니다. 그래갖고 다시 찍어보면은 뭘 찍까요? 컴퓨터를 찍어요. 요 C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컴퓨터였던 게 여기로 컴퓨터. 이렇게 줄이 하나 바뀐 건 요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프린터 했기 때문에. 문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을 역순으로 찍는 거예요. 뭐 이거 전번에 배열에서 잘 해봤죠? 이렇게 이제 문자열 하나 스트링으로 서울에 선언해주고, 이걸로 이제 역순으로 된 걸 일로 이제 카피하는 거죠. 여기 6으로 선언해줬죠. 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만 널까지 카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문자열을 찍어라 그러면은 요걸 찍을 거예요. 서울을 찍겠죠. 널 문자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제로로 놓고 그 소스 배열의 제로가 널이 아닐 동안 찍어라. 널 나오면 스톱 해야 되니까 널이 아닐 동안 찍는데 데스티네이션 제로에는 뭘 찍냐면 src4를 찍어라. i가 제로일 땐 4죠. src4는 이겁니다. 이게 0, 1, 2, 3, 4. 그래서 il이 1로 이제 카피 1로 들어가죠. 데스티네이션 제로. 데스티네이션 1에는 src0, 3.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2에는 src2, 데스티네이션 3에는 src1, 데스티네이션 4에는 src 그 제로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i 하나 증가됐으니까 여길 가르치겠죠. i는. 자, 근데 널이 나와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그 i에다가 널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여기 i를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여기다 널을 집어넣겠죠. 자, 이렇게 바뀌어서 역문자를 찍으라 하면 어떻게 찍겠어요? L, U, O, E, S 이걸 찍겠죠.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거죠. 원래 문자열은 서울이었고 역문자열은 이렇다. 문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길이를 계산하는 거. 문자열 길이는 예를 들어서 문자열 하나 초기화시켜 주고요. int i는 제로에서 문자열 길이 하려면 어떻게 돼? 0이 아닐 때까지 요 마지막에 널이 있을 테니까 0이 아닐 때까지 세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str0가 0이 아니면 i 하나 증가시켜라.
또 그래서 0이 아니면 증가시키고 0이 아니면 증가시키고 0이 아니면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시키면은 이게 0만 나면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 길이는 얼마입니다 하고 찍겠죠. 이렇게 문자열 길이는 이제 18입니다 하고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링의 이렇게 문자열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while 루프를 돌면서 문자 하나하나를 다 세면서 카운트를 해 나가는데 이런 게 또 복잡하니까 C는 그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스트링 길이를 구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거기 이제 스트링 length라 해서 strlen 하고 그 스트링을 넣어주면 돼요. 주소 그 포인터로 매개변수 포인터로 잡혀 있죠. 주소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주소를. 그러니까 뭐에서 hello의 strlen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왜 그렇죠? 요게 문자열 스트링은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요 문자열이 저장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요 스트링 자체가 주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즉 문자열이 저장된 주소니까 스트링 매개 변수는 주소가 저장되면 되니까 요 주소가 요 s로 저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요거의 길이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요 포인터하고 요 스트링을 다루는 그 함수들의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포인터로 많이 잡혀 있어요. 이 왜냐하면 대개 주소를 카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가 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알겠죠? 이번에는 그 C가 제공해주고 있는 그 문자 입출력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입출력을 위해서 배운 거는 scanf라는 거하고 printf라는 거를 사용해서 화면 키보드에서 scanf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printf는 그 화면으로 즉 스크린으로 출력해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입출력을 다뤘는데 C는 사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문자 하나하나의 입출력을 담당해주는 문자 입출력을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입출력하는 걸 좀 이제 공부할 겁니다. 라이브러리 쪽에서. 그래서 그 문자 입출력한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렇게 6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get character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put character라는 함수, get ch라는 함수, put ch.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배웠던 scanf와 printf도 물론 문자 입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또 문자열 입출력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return 값이 인티저고 get character 함수는 그리고 put character는 이제 출력 return 값이 없고요. get ch도 int고 put ch도 없습니다. scanf도 void 다 void예요. 자, 이 get character는 하나의 문자, 한 개의 문자를 읽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자를 읽느냐 하면은 그 키보드에서부터 읽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키보드에서 문자를 읽어가지고 그 읽는 걸로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입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엔터 키를 쳐야 돼요. 엔터 키를 쳐야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터 키를 치지 않으면은 입력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ut 캐릭터는 파라메터 그 매개 변수로서 그 C를 문자 출력해줄 문자인데 요거를 인티저로 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변수 C에 저장된 문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서 출력하는데 어디로 출력하느냐?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스크린이에요. 화면으로 출력한다니 모니터로 출력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get 캐릭터가 아니고 get ch라는 게 있는데 get ch도 똑같이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읽어서 이제 반환하는데 이것도 키보드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get 캐릭터하고 다른 점은 엔터 키를 안 쳐도 들어갑니다. 칠 때마다 그때 키가 들어가는 게 즉 버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get 캐릭터라는 거는 버퍼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get 캐릭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get 캐릭터 같은 경우인데 버퍼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이제 중간에 버퍼가 있어가지고 키보드에서 치는 키는 일단 버퍼로 저장이 됩니다. 버퍼로 저장이 돼가지고 엔터 키를 치면은 버퍼에 있는 게 일로 프로그램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엔터 키가 입력되면 모두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get 캐릭터는 한 개의 문자를 쳐야 됩니다. 2개 이상 쳐봐야 맨 마지막에 친 게 전달돼요. 한 개씩 전달되기 때문에. 근데 getch는 이 버퍼가 없어요. 버퍼가 없이 그냥 키보드에 친 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엔터를 안 쳐도 됩니다. 버퍼가 없기 때문에 pushh도 마찬가지로 put 캐릭터도 프로그램에서 put 캐릭터면 이제 버퍼로 전달됐다가 엔터를 치면은 이제 그 엔터와 함께 이제 화면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pushh는 버퍼 없이 그 저장된 문자를 화면으로 내줍니다. 요것도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scanf나 printf는 여러분들 요 문자를 받을 때는 요 문자로 받겠다는 %C를 해가지고 주소 그 문자 받을 주소를 줘야 되죠. 변수의 주소. 그래서 변수 C에 저장할 때 이 주소를 준다는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printf 할 땐 그냥 문자를 출력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6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get 캐릭터 한번 예를 보여봅시다. get 캐릭터하고 put 캐릭터. get 캐릭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무한 루프죠. 이거 무한 루프 돌면서 ch는 get 캐릭터.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선언해서 이 get 캐릭터에서 리턴 되는 거를 ch 문자형 변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친 거를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받으려면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엔터 안 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친 키가 Q면은 브레이크에서 이제 Y문을 빠져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자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A가 2개 나오죠. 이렇게. 한번 쳤을 때 요거 화면에 하나 get 캐릭터는 자기가 사용자가 친 키를 화면으로 한번 뿌려줘요. get 캐릭터 자체가 화면에 뿌려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에코라고 그러는데 에코 해준다는 얘기죠. 에코를 해주기 때문에 get 캐릭터 하면서 하나같이 나오면서 문자가 나오면서 이제 엔터를 쳤겠죠. 그러면 이제 put 캐릭터가 A를 출력해주고 엔터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B를 치면 또 B가 에코 되었고 화면으로 나오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put 캐릭터가 동작하면서 B가 화면에 나오고 엔터가 들어가면서 이제 Q를 쳤기 때문에 Q면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입력되는 키는 즉 get 캐릭터에 의해서 입력되는 키는 버퍼에 저장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전달된다. 그리고 입력된 문자는 치면 이제 키보드에서 친 문자는 화면에 에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get 캐릭터와 put 캐릭터를 같이 쓰게 되면 두 개 찍혀요. 알겠죠? 근데 이제 getch나 pushh를 한번 봅시다. getch나 pushh는 에코가 없다고 그랬죠. no 에코예요. 에코도 없고 또 뭐죠? no 버퍼예요. 버퍼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엔터 키를 안 쳐도 상관없다. 치는 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getch를 치면은 ch를 그냥 전달돼 엔터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Q냐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받은 키를 화면으로 내보내고 또 치면 화면. 그래서 엔터 키랑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H면 그냥 요 A가 나오는 건 pushh에서 나오는 겁니다. getch에서는 요거에 안 나와요. push 이렇게 계속 쳐나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Q를 한번 치면은 Q를 여기서 끝난 이유는 Q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 Q를 치면 어떻게 돼요? Q가 들어가서 Q면은 에코가 안 되죠. 에코가 안 되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빠져나오고 put 캐릭터가 동작 안 하니까 이 화면에 안 찍혀요. 이 Q는 문제인지 알죠? 이 버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버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터 키 안 쳐도 된다. 그리고 에코도 없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getch와 getche 그 다음에 get 캐릭터 이렇게 아까 getche는 없었는데 요 get 문자 받는 게 요 세 가지 받는 것만 해도 세 가지. 요거는 그 입출력 라이브러리인데 헤더 파일이 stdio.h에 있어요. 근데 getch나 getche를 쓰려면은
이건 stdioh 헤더 파일이 아니고 conio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 쓸 경우에는 sharp include하고 그 conio.h를 include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버퍼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엔터 키를 눌러야 입력된다. 얘는 두 개 다 버퍼가 없어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입력 받는 거를 그냥 화면으로 풋 캐릭터 이런 거 없이 풋 안 해도 화면으로 그냥 내보내준다. 그래서 에코라고 그랬는데 요건 에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get 캐릭터 하면서 화면에 하나 띄운다고 그랬죠. get ch는 에코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get ch와 get h 다른 점은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건 서로 같은데 요 하나는 2가 있고 없죠. 2가 에코예요. 그래서 그건 에코가 있는 get h예요. 그러니까 버퍼는 사용하지 않지만 에코는 있다. 그래서 get h를 쓰면은 친 게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 B, C, D, E를 쓰면 이렇게 찍히죠. get h를 받아요. A, A, B, B, C, C 두 개씩 찍히게 되죠. 다만 엔터를 안 쳐도 들어가니 입력되니까 다음 라인으로 바뀌진 않아요. 요건 이제 get h에서 출력해 준 거, 이건 put 캐릭터 해 준 거죠. 그래서 get 캐릭터는 줄 단위에 엔터를 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찍힙니다. 그 다음에 요는 문자 단위죠. 엔터 없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get 캐릭터는 잘못 A를 치고 나서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를 쳐야 되는데 A를 쳤다. 그러면 요걸 다시 지우고 백스페이스를 지우고 B를 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엔터 치기 전까지의 수는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치면 그 즉시로 get h는 치면 그 즉시로 프로그램에 전달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치면 이미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문제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아까는 문자 입출력, 문자 하나하나 입출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스트링 입출력하는, 문자열을 입출력하는 C가 제공해주는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배웠던 scanf가 있고 scanf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s를 해주면은 이제 스트링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c 해주면 문자 하나를 받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스트링 주소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건 주소 자체, s 자체는 포인터입니다. 이 s는 주소예요. 문자 하나를 받을 때는 주소 end를 붙여서 문자 변수에다 c를 붙여줬죠. 이게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체는 스트링 자체가 주소라고 그랬죠. 아까. 문자열 자체는 주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문자열은 이게 주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읽어가지고 키보드에서 치는 문자열을 읽어서 요 배열 S에 저장하는 거예요. 주소 S로 가르치는 주소로부터 주소에 저장하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 같은 걸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printf라는 함수, 그건 여러분들 스트링 내주는 거죠. 스트링 내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 주는 거죠. 그래서 배열 같은 데다 스트링 저장돼 있을 경우 배열의 네임을 주면은 거기에 저장돼 있는 문자를 화면으로 출력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이거는 printf는 화면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요 getS라는 게 있어요. getS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get 캐릭터 하면 캐릭터 포인터로 어떤 우리가 함수를 매길 때 캐릭터하고 스타하고 어떤 함수명하고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함수가 시작되어 있죠. 요 함수의 반환값, 리턴 값이 포인터란 뜻이에요. 리턴 값이 주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를 의미하고 그래서 리턴 값이 주소일 때는 이렇게 스타를 붙여줍니다. 함수 앞에다. 포인터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getS라는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문자를 읽어가지고 문자 배열 S에 S가 이제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다 문자가 저장될 수 있는 주소를, 스트링이 저장될 수 있는 주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장해 놓고 반환값이 뭐냐면 그게 이 문자열이 저장된 곳의 주소를 반환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 스타를 붙인 겁니다. 주소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푸스는 요 이제 캐릭터 포인터로 주어진 요 주소부터 시작에 저장되어 있는 그때 시작되는 문자열들을 화면으로 프린트해 줍니다. 그래서 배열 주소 같은 걸 넣어주면 돼요. 이게 캐릭터 포인터니까 주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열 이름 같은 게 들어갔을 경우는 그 배열에서 저장된 문자열을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콘스트라고 붙인 거는 콘스탄트, 상수라는 거예요. 즉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포인터 주소값은 변경이 안 돼야 돼. 변경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수가 들어간다. 푸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문자 하나가 아닌 이렇게 어떤 문자열을 키보드에서 화면으로 출력해주고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그 scanf, printf, getString, putString. 자, 요것을 여러분들 배웠어요. 자, 요거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scanf나 printf 이제 문자열 입출력하는 거 사용법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주고 요거는 문자열을 10개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10개니까 문자열 9개까지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널 캐릭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9개 이상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scanf하고 %에서 string 이렇게 주소를 줘요. 주소를 준다는 거죠. 아까 scanf에서 % 했고 여기다 s 해가지고 s라는 게 그 문자열을 받아들일 저장할 주소를 주는 거니까 이 배열의 이름이 주소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주면 돼요. 그리고 이 scanf는 한 번에 2개 이상의 문자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릭터 배열이 문자 배열이 3개가 있을 경우 3군데다 다 입력을 받겠다 싶을 때는 %s하고 스페이스하고 %s하고 스트링으로 받겠다는 거죠. 해주고 나서 s1, s2, s3를 받겠다. 그러면은 요 s1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스트링은 s1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스트링은 s2로 들어가고 세 번째 거 스트링은 s3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하고 스페이스 띄고 혹은 엔터 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하고 3 이렇게 쳤을 경우에 S1에는 요 1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S2에는 요 2가 저장되고 S3에는 요 3가 저장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etS와 putS, putString, getString과 putString. 요 getString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받아들일 키보드에서 엔터를 쳐야 됩니다. 한 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곳의 주소를 여기다 적어주고 이제 얘는 리턴 해주는 게 그 주소를 나중에 단원값으로 리턴 해줘요. 근데 푸스트링은 그 여기 이 주소에 들어있는 스트링, 요 주소에서 시작하는 스트링을 출력해줘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getString은 표준 입력, 그러니까 키보드로부터 엔터 키가 나올 때까지 한 줄의 라인을 입력받아서 저 버퍼라는 주소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때 이제 엔터를 치긴 치지만 그 엔터는 그 스트링에 포함 안 됩니다. 엔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엔터 대신에 널 캐릭터가 들어가죠. 널 캐릭터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추가한다. 여러분이 추가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입력된 문자열은 이 버퍼가 가리키는 주소에 저장된다. 그리고 요 이제 그 버퍼에 해당하는 주소가 반환돼요. 리턴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 먹을 때는 그 주소에다 포인터 변수로 저장해야겠죠. 근데 푸스트링은 마찬가지로 그 str 그 주소가 가르치는 요 주소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그 널 문자가 있었겠죠. 그 스트링이니까 마지막에 널 문자가 있을 때 이 널 문자 대신에 엔터 키로 바꿔서 한 라인을 다음 라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get와 거꾸로죠. get는 엔터를 쳤을 때는 엔터 키를 널 문자로 바꿔주고 푸스트링은 스트링에 있던 널 문자를 그 엔터로 해서 줄 바꿔서 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릭터 포인터 메뉴를 잡아주고 여기에 요 메뉴에 시작해서 파일 열기, 오픈, 파일 닫기, 클로즈 이런 스트링을 그러니까 메뉴
캐릭터 포인트 메뉴 해놓고 저렇게 초기화 시키면 어딘가에 여기 이제 메모리에 그 파일 열기 똔똔하고 OPEN 이런 게 쭉쭉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시작 주소가 메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푸스해가 푸스트링에서 메뉴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즉 오픈이나 클로즈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요거 이제 엔터키가 들어 요걸 해주면 요 마지막에 널 캐릭터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치고 나서 엔터에서 줄 바꾼 가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죠. 다음 라인에서. 그래서 메뉴를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푸스하고 메뉴를 넣어줘야겠죠. 메뉴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파일 열기 오픈, 파일 닫기 클로즈 해가지고 이제 엔터 나와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이면 여러분들이 오픈이나 혹은 클로즈를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겁니다. 이제 알겠죠? 자, 여기 마지막 예제를 하나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버퍼를 하나 21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20개, 문자 20개하고 널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자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get 해가지고 버퍼 이래 문자가 들어와서 그 get 할 때 우리가 캐릭터 포인터를 이제 주소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넣어준 거예요. 버퍼를 주소로 해서 인수로 넣어준 거고, 그럼 키보드에 친 게 이 버퍼로 저장됩니다. 저장되는데 그 20이자 이상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됐을 거고, 이제 입력된 라인은 다음과 같으면서 푸스 해갖고 버퍼, 이제 버퍼에 있는 것들 모니터로 출력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이제 문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출력해주고 헬로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헬로우니까 20자 안 되죠. 헬로우를 입력했으면은 이제 입력된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헬로 그대로 찍겠죠. getString으로 받은 거를 toString으로. getString은 이게 이제 입력되는 스트링이 저장될 곳의 주소. 그 다음에 그 출력될 그 스트링이 저장된 곳의 주소. 그것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서는 이제 그 문자와 문자열을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기타 필요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제 공부하기로 합시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C 프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세요. 여러분이 만들 필요가 없죠. 굳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는 갖다 써야지, 이거를 안 쓰고 지가 억지로 이걸 만들어 놓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고 있으면 뭘 갖다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